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7도 13182 판결 사건명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 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 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 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도로교통법 2020년 6월 9일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제외한다.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 2019년 8월 27일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규정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의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농업용 동력 운반차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로서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나 이를 전제로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면허 운전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9도 3595 판결 사건명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1.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성실 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6호에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부동산 공시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43조 제4호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46조는 법인 대표자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9. 부동산 공시법 제2조 제8호는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한 것을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제22조는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 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1항 각 호는 감정평가업자가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그중 제6호로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평가 의뢰인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을 가진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9. 부동산 공시법은 토지 등의 적정 가격 형성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감정평가 업무가 가지는 공공적 성질을 감안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업자, 제27조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다. 제43조 제2호 또한 이 법률은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제31조 감정평가업자에게 성실 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경우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고 있다. 제42조의 2, 제43조 제4호 위와 같은 9. 부동산 공시법의 규정 내용과 체계,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9. 부동산 공시법 제37조 제1항에 성실 의무 등이 적용되는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제29조 제1항 제6호의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는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와 이에 준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널리 제3자의 의뢰에 의한 감정평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호 위반죄의 성립 범위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4호 위반죄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어긋나거나 신의 성실의 의무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모든 경우에 성립한다. 3.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양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취지 및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9.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3년 8월 6일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 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 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 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는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 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 행위에 관하여 양벌 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 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19도 17102 판결 사건명 배임수재 등 1.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보도, 논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항. 또한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5조. 그런데 광고와 언론 보도는 그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있어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 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언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므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2. 2016년 5월 29일 개정된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에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한 취지. 개정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제3자에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및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 구형법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여 문헌상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무처리자 본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무처리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배임수재죄의 성립은 부정되었다. 개정형법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된 것 제357조 제1항은 구법과 달리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라고 규정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에 추가하였다. 그 입법 취지는 부패 행위를 방지하고 UN 부패 방지 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개정형법 제357조의 보호 법익 및 체계적 위치, 개정 경위, 법문의 문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정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제3자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의 행위 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0도 3996 판결 사건명 업무상 과실치사 등 1.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9. 산업안전보건법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9.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9.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 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 보건 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 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 보건 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 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해당 산업 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대규모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 간 충돌 사고로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여 사업주인 갑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을이 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 회사 등에게는 9.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등 규정에 따라 크레인 간 충돌로 인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안전조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되는데 갑 회사 등은 작업계획서에 충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시키지 않는 등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이와 달리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9.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도 1143 판결 사건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적용을 위하여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미실현이익을 산정하는 방법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를 결정하는 방법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18년 3월 27일 법률 제1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제174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있다. 제443조 9. 자본시장법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을 범죄 구성 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제443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 균형의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은 행위자가 얻은 이익으로서 위반 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것 전부를 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이후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까지 이루어진 실제 거래로 이미 발생한 이익, 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 실현이익과 그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 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 미실현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이때 미실현이익은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와 실제 매수 단가의 차액에 그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대상 주식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는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모두 반영된 시점 당시 보유 중인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대상 주식이 그 시점 이후에 실제 매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여기서 정보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는 그 정보 공개 이후 주가와 거래량의 변동 추세, 그러한 변동 추세가 지속된 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통상적으로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된 이후 상승세에 있던 주가 흐름이 멈추거나 하락세로 돌아서는 시점의 주가를 정보의 공개로 인한 효과가 주가에 전부 반영된 시점의 주가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선고 2021도 6634 판결 사건명 명예훼손 등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의 의미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경우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업무 방해죄에서 허위 사실의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포한 대상이 사실과 의견 가운데 어느 것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당시의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지 의견 표현과 사실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진실이더라도 이에 거짓이 덧붙여져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